안녕하세요. 오늘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역사적인 이제 신고가를 모두 달성을 했죠. 그래서 신규로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신규로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지금 가격이 합당한 가격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뭐 쉽사리 들어가기도 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뭐 주가 대비 적정 구가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메모리 산업에 대한 전망을 알아야 되죠. 메모리에 대한 산업 전망이 좋으면은 당연히 메모리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전망이 나쁘면은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요. 자, 과거 메모리 시장은 PC와 스마트폰 판매로 늘며 좋아지고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메모리 시장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요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AI 서버하고 HBM, 고용량 D램, 뭐 기업용 SSD 수요가 동시에 터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적인 뭐 스타일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AI 서버가 메모리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I 서버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는 뭐 필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HBM 생산이 늘어나면서 일반 D램 공급까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자, HBM이 뭐 쉽게 생각하고 D램보다 그냥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쉽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랑 미국에 있는 뭐 마이크론이랑 모두 HBM을 이제 만들고 싶어 갖고 D램 요거를 공급하는 거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니까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삼성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셋째, 낸드 메모리 시장도 데이터 센터 SSD 수요 때문에 회복을 넘어 가격 상승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낸드 메모리 시장, 요거에 대해서 예전에 전 세계 1위 기업이 삼성입니다. 그래서 낸드 메모리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삼성은 더 상승을 할 여지가 높다는 거죠. 자, 가트너는 2026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1조 3천억 달러를 넘고 메모리 매출은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2026년 D램 가격은 연간 125% 상승, 낸드 가격은 234%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격 안정은 2027년 후반까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무슨 말이냐? 메모리 칩에 대한 가격이 2027년도까지 이어진다. 그 말이죠. 자, 구글에서 몇 주 전인가? 구글에서 터보 퀀트 알고리즘 메모리 공급 과잉 이슈를 불러왔으나 실제로는 벡터 양자화의 과도한 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요 성장의 여지를 열어줬다. 구글에서 터보 퀀텀이라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면서 메모리를 적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이상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내려가긴 했었죠. 하지만 오히려 이 구글에서 새롭게 보인 이 신기술 때문에 메모리의 주요 고객들, 뭐 데이터 센터나 AI 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돼 추가 자금을 프로젝트 개발과 신제품 창출에 쓸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는 메모리 칩에 대한 추가 수요로 이루어진다. 구글에 이래갖고 메모리가 많이 필요 없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구글이 뭐 새로운 기술을 뭐 보여줌으로써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는 높아진다. 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제번스의 역설에 따르면 기술 진보와 자원 효율이 오히려 전체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 역설은 메모리 칩에도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공급.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메모리를 많이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너무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전기차 메모리 용량이 수십에서 수백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은 뭐 이미 다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메모리 칩 수요가 한층 더 증가할 것을 탄다. 한편 반도체 시장은 2025년 8,3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가장 성공적인 부분은 D램으로 매출이 1,500달러에 달했다. 2026년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메모리 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며 이는 D램 현물 가격은 2025년 최대 150%까지 급등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러니까 기술도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더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모리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졌다. 그러므로 이거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쉽게 생각을 해서 만드는 거는 10개를 만드는데 시장에서는 100개가 필요해요.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HBM하고 D램의 시장 전망. 자, 앞으로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은 HBM하고 서버용 DDR 같은 오브가치 D램입니다. HBM은 단순히 많이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자,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어, 수익성이 70%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SK하이닉스가 HBM 메모리를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제조업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5%에서 10% 남짓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메모리의 이제 수익률은 70%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모두 HBM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이크론은 HBM 시장 규모가 2025년 막 약 350억 달러에서 2028년 약 100억. 그러니까 거진 한 3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연평균 성장률은 약 40% 수준. 과거에는 메모리 회사들이 가격이 오르면 생산을 늘리고 생산을 늘어나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사이클 구조.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HBM 수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고객들, 여기에서 말하는 고객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대형 IT 기업들, 뭐 구글, 애플,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뭐 아마존 등등.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치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AI 중심의 메모리 부족이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2027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번 사이클은 단순히 재고 조정 이후의 반등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구조적 수요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사이클이 이렇게 인다고 했을 때뭐 재고가 많아갖고 가격이 떨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게 수요를 하는 게 아니고 AI라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함으로써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거는 네이버 증권. 네이버 증권에서 삼성 검색을 해봅니다. 삼성 나오죠. 자,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26만 6,500원. 자, 2025년도 EPS가 6,564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투자 정보 있죠. 투자 정보에서 이쪽에 보면은 추정 PER하고 EPS가 있어요. EPS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갖고 주당 순이익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 주당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PER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내가 이제 PER이 얼마만큼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자, 현재 주가 여기에서 이제 EPS 4만 원대로 나오잖아요. 4만 원대로 나오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현재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어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번 연도 EPS는 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예상 EPS 2만 5천 원 그리고 예상 PER 요거는 현재 주가 있죠. 현재 주가 26만 6,500원에서 예상 EPS를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은 예상 PER은 대략 뭐 10.66이니까 뭐 11배로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적정 주가 구하는 거는 예상 EPS 곱하기 PER.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예상 EPS 증권가에서 이번 연도 삼성전자의 뭐 예상 EPS는 뭐 25,000원 곱하기 11배 27만 5천원. 여기에서 뭐 프리미엄, 뭐 가격적인 프리미엄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뭐 예상 뭐 PER보다는 더 높겠죠. 그러면은 뭐 25,000원 곱하기 뭐 13배 30,000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자, 지금 저희가 예상한 PER이 11배잖아요. 근데 동일업종 PER이 28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삼성 뭐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뭐 PER이 28배인데 삼성전자는 11배니까는 이것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받는 PER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곱하는 게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SK 하이닉스 보면은 자, 160만 원이죠, 오늘. 작년 EPS는 58,000원. 58,000원이고, 자, 이번 연도 예상 EPS는 28만 원입니다. 28만 원으로 나오는데, 뭐, 요렇게, 뭐, 실질적으로 증권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SK 현재 주가,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뭐, SK 하이닉스 EPS는 18만 원에서 23만 원.
뭐 평균 해갖고 2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계산한 대로 자, 16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여기서 나누기 해서 20만 8배죠. 그러니까 예상 PER은 8배. 적정 주가는 여기 써 있죠. 예상 EPS에다가 예상 PER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예상 EPS가 20만 원이라고 했었죠, 아까. 그리고 곱하기 8배, 160만 원. 아까 뭐 메모리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으니까 뭐 가격적인 프리미엄을 더 받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적으로 뭐 여기에서 뭐 9배 또는 10배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은 18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죠. SK하이닉스 적정 주가가. 자, SK하이닉스도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게 오른쪽에 보면은 동종업계에 비하면은 PER이 굉장히 낮습니다. 8배죠. 다른 다른 일반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받는 것처럼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요것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적정 주가에 비하면은 올바른 가격이다. 그러니까 과대 평가가 된 거는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가격적인 프리미엄이나 그 다음에 메모리 뭐 칩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